부산의 주요 쟁점을 짚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도 부산시의회 두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지연 의원,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본 여행에 본물이 터졌다. 부산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영상 보고 시작하시죠. 11일부터 일본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에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의 경우 무비자 허용 이전 20%대였던 일본 노선 항공권 예약률이 다음 달 부산발은 40%, 인천발은 60%대까지 올라 최대 3배 늘었습니다. 일본 노선을 폐쇄하거나 축소했던 항공사들도 서둘러 노선 확대에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2020년 중단했던 부산 도쿄 노선을 재개했고 제주항공은 부산발 도쿄와 오사카 등 노선을 주 7회 증편 운항하고 김포, 오사카 등의 노선도 재운항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엔화 약세까지 이어지면서 여행사들도 환호하고 있습니다. 패키지라든지 자유행이라든지 또 일본 여행에 대한 제재 사항이 없어진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항공사의 증편 상황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많은 기대가 되고 있는. 업계는 크루즈 등 선박을 통한 일본 입국은 단체 관광도 어려운 상황인 만큼 완전한 관광 재개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런 마음도 들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한일 관계가 썩 좋은 편도 아니고 또 일본 안에서 반한 극우단체들의 활동도 심하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데 안전 문제는 좀 챙기면서 이런 것들이 허용되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06년 무비자 협정 이후에 최초로 2020년 3월 이제 코로나가 크루즈에서 발발하면서부터 방역 차원에서 이제 단절이 되기 시작을 했었죠. 임시적으로 제한을 좀 걸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저는 사실 이 한일 교류나 이렇게 관광의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지극히 민간과 시민의 입장에서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의 입장으로도 봐야 되겠지요. 경상수지 같은 경우가 지금 적자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관광산업만 잘 활성화가 돼도 흑자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달러가 워낙 강세이다 보니까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이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본에 대한 반일 감정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민의 입장에서는 교류를 함에 있어서 일본의 입장에서도 시노쿠보와 같이 한인타운에 대한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고 일본의 거리를 걸어보아도 K 컨텐츠나 K 음료, K 주류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민간의 영역에서 맡기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사실은 일본과의 이런 외교적 문제 때문에 저희가 여행길이 많이 막히고 물론 코로나 때문에도 있었지만 많이 이렇게 힘든 양국 간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정권의 지지율이 내려갈 때 내셔널리즘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내셔널리즘이라는 것은 그 본인의 지지율이 위태로울 때 해외로 분노를 돌리는 거죠. 국민들의 분노를 돌려서 본인의 지지율을 방어하는 정치인들의 나쁜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내셔널리즘이 강화되면서 지금 양국 관계가 저는 최악으로 치닫은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차원에서 여행이 시작됐으니까 여행을 말미암아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일본 간의 외교 관계를 튼튼히 해서 우리가 상호, 경제적 또 군사적으로도 협력을 통해서 한미일 공조가 든든해졌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그죠? 제가 염려했던 것보다는 거꾸로 이제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이 정치끼리는 부딪혀도 민간이 이렇게 많이 교류하다 보면 특히 이제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 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 한국의 여행객들에게 잘해주는 물론 그런 것도 기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관광산업에 대한 후방산업에 대한 타격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크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일본의 경우에서도 이 관광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교류가 적극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지금 부산으로 많이 건너와서 방송 촬영도 하는 등 여러 민간 레벨의 교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이 적극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네, 사실은 이제 국제정서도 이제 북중러, 한미일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국제정서가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치적으로는
이제 일본과의 또 역사적인 문제까지 포함해서 부딪혀야 되지만 서지원 의원님 말씀처럼 또 민간 영역에서는 저희가 활발하게 교류해서 상업적인 측면이나 또 외교적인 측면까지도 시민들이 또 풀어가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뭐 좋고 저도 사실은 나가고 싶어요. 이제 그렇긴 한데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외국을 못 가니까 제주도 또 이제 부산으로도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근데 부산 관광이 조금 걱정되는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어떠세요? 해외에서 오히려 부산으로 유입되는 수를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인바운드 여행객 수요나 내수 시장, 그러니까 내국인들의 여행은 조금 감소를 할 수 있겠으나 해외에서의 유입을 좀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좀 보일까요? 네. 저도 이제 뭐 해외 여행객들이 이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장점이 바다죠. 국내든 해외든 부산에는 다 바다를 보러 많이 오십니다. 특히 해운대나 광안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앙케이트에서 이 넓고 긴 해안이 인상적이다라는 앙케이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다로 자꾸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산업들을 우리가 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촉매를 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환경적인 거라든지 그런 거를 이렇게 유추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때문이라고 단정짓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의 암 사망률이 전국 평균보다 5명이 더 많은 92.3명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소식인데 부산 정치인으로서 뭐 하실 말씀 먼저 좀 듣고 싶어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조발생률도 1위이고 사망률도 1위이고 그리고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고 해서 사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사망하는 비율도 부산은 작년까지 1위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3위이지만 사실은 상위 의료기관이 있는 기관 수 대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전반적으로 시민의 건강권이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은 지가 십수년이 되었는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원인 규명조차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방만한 태도고 이 행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이자 실제로 암을 경험했던 한 명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정치권 활동 이전에도 이 암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의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최초 개정되었던 암관리법 같은 경우도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질병에 대한 범위에서 특히 암에 대한 부분은 생존율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70.7%입니다. OECD 기준 최고 수준이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암 생존율은 늘어가고 있는데 부산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지표에서 1위인 점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부터 치료 이후까지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국가인 만큼 자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지자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서지원 의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부산이 17개 시도에서 암 사망률이 1등입니다. 사실은 좋은 지표에서 1등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렇게 부정적인 지표에서 1등을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산의 사실은 오명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이런 지표가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께 죄송하고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저희 정치권에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정치 쟁점을 일삼고 다투기 이전에 사실은 이런 현안들을 먼저 챙겨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에서 질환과 관련돼서 시민들의 생명을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정치 쟁점을 통해서 다투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문화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나 제언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초자료를 암 사망률에 대한 기초자료를 지금부터라도 시급하게 좀 마련하자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암 사망률 1위뿐만 아니고 알츠하이머 사망률 부산이 전국 1위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심장질환, 뇌질환, 그리고 당뇨는 전국 2위더라고요. 이거 질병도시 아니에요? 원인이 뭐고 대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굉장히 오명이지요. 그러니까 건강 지표 자체가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결국은 시민의 건강권이 전혀 고려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인데, 정치의 입장에서 본다면 생활형 정치가 부재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행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렇게 지표가 나왔는데 이 지표에 대한 후속 관리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았다, 책임 행정이 부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중앙정부 중심이기는 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지나 질병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의 방침과 예산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충분히 연구나 실태조사, 전수조사를 통해서 왜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다면 이 발생한 분들에 대한 후속 건강관리 조치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재발이나 2차 암, 그리고 당뇨 같은 경우는 지속해서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 만큼 비만 관리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산의 현재 생활 행정은 지나치게 축제나 행사성 그리고 산업 위주로만 돌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젊은 층들에 비해서 알츠하이머나 암이나 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데 노출되기 아무래도 쉽죠. 이제 고령 인구가 높기 때문에 이런 지표가 나온다라고 저는 해석하고요. 사망률만 봐서는 안 되고요. 발생률도 보아야 하고, 그 발생률에서의 연령대도 보아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를 말씀하셨지만 암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20대부터도 계속해서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 전체에 대한 건강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파악부터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요. 그러한 역할을 시의회에서는 조례를 통해서 지자체 최초로 암 관리에 대한 조례를 좀 제정을 해서 연구부터 치료 이후의 관리까지도 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 모범 사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거예요? 복지환경위원회 네, 이준호 의원님 제가 주관이세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오늘 이 시사 포커스가 저희에게 아주 좋은 아젠다를 하나 선물해 준 것 같아요. 사실 구대의회에서 암과 관련된 이런 논의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사 포커스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좋은 주제를 정치권에 던져주셨으니까 저희가 당장 내일부터라도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암 사망률과 관련된 논의를 한번 진행해보고 또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는 대안을 좀 마련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서지현 의원님께서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제가 덧붙이면, 저희 부산은 이미 이 복지 환경이, 의료 환경이 잘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좋은 의료 인력들이 자꾸 서울로 유출이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부산에도 좋은 환경 플러스 좋은 의료 인력들을 저희가 자꾸 유치하는데 좀 공을 많이 들이면 정말 사망률이 많이 낮은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하고도 좀 상관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공공의료기관이랑도 충분히 상관이 있죠.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인호 의원님, 그리고 저희 정당에서는 조경태 의원님께서 서부산 의료원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또 침례병원 공공병원화를 위해서 백종원 의원님께서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특히나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 원인을 규명을 했다면 암을 정복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질병인 만큼 시민 건강권부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상당수의 분들이 비정규직이다. 지켜보시죠. 네. 지난 8월 기준 부산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70만 3천여 명, 전체 부산 시민의 21.1%입니다.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로 분류되는데, 부산은 이미 2년 전부터 이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업 종사자들의 처우는 현실과는 반대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 노동권익센터가 지난 6월부터 한 달간 사회복지 노동 실태를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 규모는 47.5%, 전체 업종에 비해 8%포인트 높습니다. 임금 수준도 월 186만 원으로 부산시 생활임금 수준에도 못 미칩니다. 초과근로수당도 제대로 못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보니 이직은 많고 일할 사람도 없는 악순환이 빚어집니다. 고용구조가 굉장히 복잡하고 본인들도 좀 어떤 고용구조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실 정도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뿐 아니라
감염병 사태까지 겪으면서 사회복지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사회복지직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도 절실한 시점입니다. 부산에 이제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근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제 종사자 인원을 살펴보면 9만 6천여 명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4만 6천여 명, 그러니까 절반이 조금 안 되는 비율이 계약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사회복지업에 종사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임금이요 200만 원이 안 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말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 금액이죠. 근데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관에서 하지 못하는 정말 복지 사각지대를 정말 이 사명감 하나로 어루만져 주시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런 환경에서 일하게 방치한다는 것은 저희 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반성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사회복지 서비스업에 대한 조례도 부산에는 존재를 합니다. 다만 16개 구군마다 좀 상이한 점이 있고 가장 중요한 점은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이 사회복지 시설에 종사하시는 모든 근로자분들께서 인권과 안전에 대한 부분도 보장을 좀 받으셔야 되고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임금의 차이부터 해서 이제 아무래도 고용 안전성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정도로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상위법에 우리가 조례는 항상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계약직 비율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법안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다. 특히 지금 사회복지 시설 같은 경우는 특히나 광역사업 위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사업이 달라져서 비정규직 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구조에 대한 문제 접근으로 좀 집중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법의 구조를 잘 봐야 되는데요. 중앙정부에서 법을 개정해 주지 못하면 조례는 사실은 무용지물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사실은 도시에서만 적용되는 어느 규칙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을 위배하거나 상위법의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계약직 비율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입법이 먼저 진행돼야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16개 구군에서 마련된 자치 조례를 조금 개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계약직 비율을 우리가 점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 이게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게 문제네요. 네네. 뭐 이 점에 대해서 한마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 집중이라는 부분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은 지방 분권이 필요합니다. 지방시대를 열겠다라고 하셨던 윤석열 정부에서 복지정책 방향이나 지방에 대한 권한 그리고 재정에 대한 권한까지 넓혀주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또 생각이 좀 달라요. 저는 이걸 양비론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 어떤 국가 거시적인 행정 구조가 약해질 거라 생각하고 또 중앙정부가 너무 비대해지면 오히려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을 소화하는 게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 완급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결과들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도 지금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질병 관리에 대한 부분도 지자체에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앙정부 중심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보건복지부, 중앙정부 예산 중심으로 지자체는 따라가면 되는 위주였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제가 또 같은 얘기를 드리면 결국에는 우리 지방 정부의 모든 행정은 조례를 통해서 돼야 되는 것이고 조례는 상위법에 의해서 제어를 받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권한이 높아지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함께 해소가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서지현 의원님이랑 저랑 좀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 해주신 말씀처럼 협심해서 한번 그 구조를 정말 부산이 이제 좀 네. 지방 분권과 지방자치의 대표적인 도시가 될 수 있게 한번 같이 힘을 합쳐 보시죠. 네, 오늘은 두 분께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